안녕하세요. 저는 2020-2021학년도 학생회장 류하늘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제약으로 예원인들의 편의와 추억을 위해 준비한 많은 것들, 또 예원의 소중한 행사들을 함께하지 못한 점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쉬움 속에서도 1년여간의 학생의 활동은 저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해 주었고, 저를 한 뼘 더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어 모든 예원인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학생의 임원분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예원을 위해 앞장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예원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축복만 가득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원학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학생회 부회장 조은서입니다. 그동안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생회 친구들과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씩 해결해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이제 끝나지만 다음 학생회는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메꾸고 성장하여 더욱 발전된 예원 학생회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저의 가슴 한켠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학생회와 친구들, 후배들, 선생님들, 모든 예원인이 항상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에서 2021년도 학생회 총무 박세미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너무 아쉽고 코로나로 인해 많이들 지치시고 힘드시겠지만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이번에 당선된 학생회 분들도 모두 축하드립니다. 예원인 여러분, 승리는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들 끝까지 힘내시고 지금까지 학생회 총무 박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회 미술부장 이세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미술과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예원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던 재미있는 행사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이번 학생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지만 다음 학생회 친구들이 학교를 운영할 때에는 예전의 예원학교에서의 생활을 조금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회 미술부장 이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2021 무용부장 문희선입니다. 한 해 동안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던 시간이 더 많았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친구들과 마주보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무용과 학생들은 지난 1년 동안 예무제, 상상 무용제, 기타 공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부디 2학기부터는 예원 무용과가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예원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회 음악부장이었던 오지유입니다. 벌써 마지막 인사를 할 때가 되었어요. 음악과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었지만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함께 학교에서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래요. 2학기부터 활동하게 될 다음 학생회 임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에서 2021학년도 학생회 선교부장을 맡았던 김예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동교회에 함께 모여서 체프를 드리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체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학년들은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모두 힘내시고 1, 2학년들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예원학교에서의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생회도 화이팅 하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웠던 21년의 여름을 모두들 건강히 잘 보냈나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공기에 무겁고 지쳤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요즘입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힘차게 시작하는 2학기가 되기를 바라며 2021년도 2학기 첫 번째 체프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8월 27일 1학기부터 계속된 정동을 묵상하다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개학 후 드리는 첫 채플로서 영상으로 제작하여 구글 클래스룸과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상황과 형편이 되어주기만 하면 가능한 현장에서 드리는 채플과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예원의 채플이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제약과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 지난 학생회 임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학기부터 새로 시작하게 된 학생회 임원들의 인사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예원학교 학생회장 신채린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저의 공약에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더욱더 좋은 예원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교부회장 권유주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를 뽑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학교 생활을 위해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생총무 미술과 이승진입니다. 여러분들의 투표로 학생총무가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학생의 친구들과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7반 9번 미술부장 임수빈입니다. 예원학교 미술과의 대표가 되어 학생회 임원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미술부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미술과 친구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용부장을 맡게 된 이세령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여러 행사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친구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많지만 그럴수록 우리 부모가 모두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더욱 사랑하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따르며 친구들과도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무용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부장 김수원입니다. 현재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음악과의 대표로서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여러분의 더 나은 학교 생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책임감 넘치는 음악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송여부장을 맡게 된 김연우입니다. 모두 방학 잘 보내셨나요? 2학기는 1학기보다 더 즐겁고 알차고 건강한 예원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배워야 할 점도 많지만 여러분을 위해 학교를 위해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임원들과 함께 더 좋은 예원생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채플을 위해 기도는 새로운 학생회 선교부장 김연우 학생이 준비해 주셨고요. 특별 찬송으로는 44회 졸업생 송윤선님이 인사와 찬양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두 손 모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지만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즐겁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 속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아 국가가 안정되게 하시고 그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44회 졸업생 첼리스트 송윤서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어 모두가 많이 아쉽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나아져서 다 같이 예배당에 앉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예원학교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성가경연대회, 정기연주회, 예무제 등을 통해서 예원학교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을 쌓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찬양곡은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입니다. 모두들 은혜 받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첫 채플입니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이 코로나 시절에서 버텨내기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어 불안하지만 그러기에 우리에겐 함께 꿈꾸는 희망이 필요하겠죠. 누군가 그러더군요. 절망은 저절로 일어나지만 희망은 불씨를 살려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 시절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희망과 소망은 꿈꾸고 길러내는 사람이, 그 불씨를 살려내고 피워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 몫이 우리 예원인들의 몫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채플은 정동을 묵상하다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제들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실 일은 없겠지만 바라기는 예원을 졸업하고 데이트 등으로 여기 정동을 다시 찾아주실 때 큰 제목만이라도 그저 스치듯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학기 마지막 시간에는 옛 러시아 공사관과 그 공간에 담긴 상처와 고난, 무너진 장막과 탄식에 대해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았고, 그 러시아 공사관을 지은 사바틴이라는 사람 얘기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바틴의 다른 건축물들을 함께 둘러보고자 합니다. 지금 남아있거나 혹은 남아있지 않은 건물들을 더듬어 보며 잠시 짧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사바틴은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스위스계 러시아인이었다고 했죠. 건축 설계사로 구한말 인천과 서울에 많은 건축물들을 남긴 사람이며 고종의 왕실 호위도 맡아 을미년의 비극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이기도 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얘기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러시아가 조선과 만주를 차지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내자 1883년 영국이 먼저 조선과 수교해버렸고, 다급해진 러시아는 청에서 영사관으로 근무 중인 베베르를 조선에 급히 보내 1884년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통상조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초대 총영사가 바로 그 베베르였는데 고종의 신임도 얻고 조선의 고위 관료와도 두루 사귀고 아내를 동원하여는 왕비의 환심도 사두었습니다. 이때 궁궐 안에서 베베르의 인척으로 알려진 손탁이라는 여인이 궁궐 양식 조리사로 일하며 궁궐 내부 깊숙한 곳에서 베베르의 손발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신임을 얻어 건축 설계를 도맡아 했던 이는 바로 사바틴이었던 거죠. 이 손탁이라는 이름은 잠시 뒤에 또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사바틴에 대한 연구와 글 속에는 그를 성실하고 강직한 원칙주의자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고종의 신임을 얻은 것도 그 이유라고 하네요. 구한말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20년 정도 머무르며 그가 남긴 건물들은 실리를 쫓는 약삭빠른 사람이기보다는 목표를 끝까지 관철해내는 사람이기에 가능했다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인천에는 인천해관 청사, 세창양행 사택,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공원인 각국공원, 현재의 자유공원, 제물포구락부 등을 설계합니다. 서울에서 그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은 바로 독립문입니다. 지난번 러시아 공사관 이야기 때 공사관 입구, 지금의 우리 학교 옆 가까이에 서 있던 아문을 기억하시죠? 어쩐지 독립문 모양과 거의 비슷해 보였는데 바로 지금의 독립문도 사바틴이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부분의 흔적은 덕수궁, 곧 경운궁 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지난 3월에 살펴보았던 고종 황제의 도서관 중명전, 고종 황제가 궁을 찾은 외국의 손님들에게 항상 커피를 내어주는 장소로 만들어졌다는 정관헌, 요즘 미 대사관 쪽으로 걷다 보면 한창 재복원 공사 중인 돈덕전 등이 모두 사바틴의 설계로 지어진 건물이라네요. 그 외에 환벽정과 구성원, 독일 영사관 등 우리 학교 근처에 있던 건축물들을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정문 건너편 이화의 모습이죠. 이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건물 이전에는 1917년에 지어진 프라이홀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특히 서울예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답니다. 화재로 그 프라이홀을 잃고 지은 건물이 이 100주년 기념관입니다. 그러면 프라이홀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건 역시 지금은 볼 수 없는 사바틴의 설계로 지어진 손탁 호텔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1902년경에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앞에 나왔던 러시아 베베르 공사의 인척이었던 손탁이라는 여인이 호텔 운영을 위해 지은 곳이었습니다.
몇 해 전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글로리아 호텔의 모델이 이곳이었다고 하지요. 서양인, 일본인, 정치가 서양인 선교사들에게 유명한 여관 혹은 모임 장소가 되었겠죠. 친일파 미국인으로 을사늑약 체결 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스티븐스가 훗날 장인환 전명훈에게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페리 정거장에서 사살당하기 전 국내에 머물던 곳이 이곳 선탁 호텔이었으며 을사늑약 전 이토 히로부미가 머물며 친일파와 조선의 대신들을 회유하고 공갈로 협박했던 곳도 바로 여기 선탁 호텔이 됩니다. 전광수, 루소, 산다미아노, 라운드 앤디, 정동 1928, 정동갑의 메머드 커피. PPL이나 동네 카페 광고는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커피를 좋아할 나이는 아니시죠?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커피를 가장 먼저 내려 마신 곳 또한 여기 정동이었다지요. 이 커피를 그 시절에는 가비라고 불렀고요. 고종 황제는 가비를 참 좋아했다네요. 오늘 사바틴의 건축물들 중에 두 곳에서는 하루 종일 이 커피향, 가베향이 났겠죠. 덕수궁 안 정관원에서는 고종이 찾아오는 외국인들과 함께 나누거나 혹은 홀로 외로이 말 그대로 고요히 관망하며 마신 커피, 가베. 그리고 손탁 호텔 로비에서 그 커피 한 잔을 놓고 남의 나라를 뜯어먹을 준비를 하던 사람들. 커피는 그 향이 너무나 향긋합니다. 커피를 마신 사람도 마신 장소도 그렇게 향긋한 사람이 또 장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고약한 냄새로 기억되는 역사들 뿐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절로 돌아오시다가 한 비구에게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 조각을 주우라고 말씀하시고는 그것이 무엇에 사용했던 종이가 아니라 모르셨답니다. 이에 비구는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아직 향 냄새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조금 더 길을 가다 이번에는 새끼줄 토막을 보고 역시 비구에게 새끼줄 토막을 줍게 시키고는 무엇에 썼던 것 같으냐고 물으셨습니다. 비구는 냄새를 맡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입니다. 아직 비린내가 납니다. 라고 답했다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원래 깨끗하지만 모두 인연을 따라 죄와 복을 부른다. 현명한 일을 가까이 하면 도와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면 재앙이 오는 법이다. 마치 종이는 향을 쌌기 때문에 아직 향 냄새가 나고 새끼는 생선을 묶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이 사람도 모두 이렇게 조금씩 물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에게 물들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법구 비유경에 나오는 이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은 저를, 여러분을, 우리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 여기 120여 년 전에 그전에는 맡아보지 못한 커피향, 가베향이 스쳐났을 이 정동에서 좋은 향기를 지닌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아멘. 이 학기 개학 그 선명한 새로운 시작을 통해 다시금 저마다의 보다 나은 새 출발을 꿈꾸는 모든 예원인들 위해
그리고 그 새로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품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거룩한 영의 동행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